하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 왔는데 제가 살이 더 찌는 것 같습니다. 청량한 가을 사이다 오은조 선생님과 함께 달달 참고 문 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어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보통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서 언어 장애나 그리고 또 인지 장애나 이런 진단을 받는 경우는 이제 언어 치료 개입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장애가 없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뭔가 주변에 반응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뇌 기능의 문제로 뇌병변이나 아니면 자폐나 이런 뭐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발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또 5세가 넘었는데 읽기가 좀 잘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치료실에 많이 찾죠. 굉장히 다양하네요. 어떤 경우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만나세요? 다 골고루 만나시는 경우? 네, 보통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인지적인 언어랑 인지는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겸해 부모와 함께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경험이 적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요. 보통 주로 만나는 영유아들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이나 언어재활센터에서 언어발달 지연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때가 19개월, 그러니까 12개월 정도의 이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청각장애 아이를 가르치는 이제 좋은 방법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그 아이를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2번 갔나? 근데 애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로는 뭐냐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치료실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치료실을 고를 때 또 어머님들이 맞는 데가 있고 맞지 않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선생님들도 맞고 맞지 않고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직접 가보시고 그 둘러보시고 그리고 원장님하고도 또 얘기를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다 나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좋은 치료실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왜 아이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집중이 돼야 되고 얘가 지금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들은 이제 남겨진 가족들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까운 거리가 좋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골라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치료실을 가겠다 하고 이제 치료실을 고르시면, 아니면 복지관을 가겠다 이렇게 고르시면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경력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죠. 선생님들의 경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네, 좋다. 그래서 적당한 이제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계시는지, 또 아이를 본 경험은 많으신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하고도 잘 맞는지도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뭐 경력이 많다고 자기 아이랑 또 잘 맞는 경우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젊은 어머님들이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그 네이버에 나오는 지식이나 검색하고 받으신 정보나, 네이버 얘기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이버가 가장 유명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신 분들이 또 새로운 이제 전문가 그룹이신 만큼 이제 아시긴 하는 분도 부모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본인의 아이들에게, 본인의 아동과 잘 맞는 것이 다른 아이에게 또 똑같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한 모든 것으로 다 따라갔을 경우에 이제 혼란을 빚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치료의 어떤 주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고 또 여러 군데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 스스로 아버님과 함께 어떤 원칙 안에서 좀 이렇게 고르고 집중해서 좀 치료에 집중하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일단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치료실을 찾고 또 부모가 같이 상담을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력, 네. 선생님들의 이력을 좀 유심히 보시고, 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좋은 치료실. 그리고 이제 좀 덧붙이자면 이제 치료의 주관을 좀 갖는 거. 치료의 주관.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함을 많이 겪고 있으실 텐데요. 네, 의견은 뭐 다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의견이,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걸 알고 계시지만 또 공부한 선생님, 전문가 집단과 또 일반적으로 어머님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가장 적절히 좋은 걸 선택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님들이 이렇게 참여할 때 좀 더 결정이 더 이렇게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함께 오시는 경우.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상담할 때마다 아빠랑 같이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 나름 이제 좀 뭐 다행이라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제 뭔가 문제가 또 발생이 되거나 이야기가 되면 어머님이 또 적잖이 충격을 받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적 발달이나 언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 어머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데도, 왜냐면 제가 진단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소견을 네, 내셨는데 충격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런 게 듣고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감정도 수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 시간 되시면 오셔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조금 기다려서 이제 아버님을 만나서 이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아버님도 이제 본인의 두려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말귀를 잘 듣지 못해서 자기도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항상 좀 갖고 계시게 됐대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또 좀 용기가 나신다. 그런 치료실 상담 갈 때는 부부가 같이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저는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연애할 때도 그 두 남자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을 내가 결혼 상대자로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부모님이 바쁘고 아이를 위해서 막 많은 돈을 벌어주고 많이 준비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정작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적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거에 요즘에 관심이 있고 얘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없다면 너무 좋은 시기들을 또 놓치게 되시죠. 그럼 선생님, 그 치료실을 그렇게 부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보통 치료실에서는 40분 수업에 10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네, 되나요? 네, 언어 그렇게 치료는? 진행이 되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엄마나 아빠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도와주실 수 있죠. 왜냐면 아이가 24시간, 뭐 하루에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 7일인데 그 시간 중에 40분씩 2번을 왔다 간다고 하면 이게 뭐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느냐는 부모님의 협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하지만 치료 개입이 없었을 때 아이의 발달이 지연됐던 것에 비해서 누군가 도와주고 있고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훨씬 좀 속도가 빠르고 어머님이 어떻게 얘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잘 배우실 수가 있죠. 그러면 좀 팁을 좀 주시자면, 시청자분들 위해서 언어 치료가 끝나고 또 우리 가족이 어떠한 협조를 좀 더 하면 아이 언어 발달에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또 영유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보통 아이들이 뭘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 물건을 가져와서 뭘 열어본다든지 뜯는다든지. 왜 그런 경험이 적죠? 어머니가 대신 해주시죠. 아, 엄마가 대신 해줘서. 엄마가 너무 빠르고 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해주시고 그런 걸, 그 말도 얘가 해도 되는데 엄마가 대신 이제 말해주는 경우까지도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많이 하게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네. 아까 아빠 얘기하셨는데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는 가족 구성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에 보는 아빠들은
이렇게 주말에 오시는 아빠들이 많으시고 주말로. 네. 그리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실정상 그러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빠들이 또 오시면 다들 피곤하신 아빠들이 많으세요. 네. 아주 후호적이시거나 아니면 아주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근데 이제 아버님들마다의 유형이 다 있기는 하겠지만 발달이 늦은 경우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 아이가 언어적으로 아빠 저 아빠랑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뭔가 조금 지연됐을 경우에 뭔가 늦을 때 엄마 아빠가 또 얘한테 관심을 확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도와줘 보자. 구체적으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 아이가 좀 어려. 네. 영유아인 경우에 네. 아빠는 어떻게? 첫 번째는 시간을 좀 같이 주셔야죠. 네, 근데 시간을 주시는데 이렇게 감독관처럼 이렇게 보면서 지켜보시면서 고리끼기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놀이를 보셔서 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붕붕붕 하고 놀면 아빠가 옆에서 똑같이 붕붕붕 하고 놀아서 상호성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아버님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놀아주시다 보면 막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이건 물 먹는 거야, 이건 뭐 쓰는 거야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시거든요. 늦으니까 네, 가르치려고. 네. 그리고 이제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빨리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작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질 때는 이 사람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아기들은 그게 더 절실해요. 글쎄, 그 아빠들이 가끔 오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겠어요. 네, 못 알아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놀다 보면 또 친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아이와 좀 시간을 가져주시는데 아이를 좀 관찰하시고 아이가 노는 거랑 똑같이 같이 놀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소리가 이렇게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게 지연된 친구들은 소리가 엄청 귀하거든요. 근데 그 귀한 소리를 말할 때 반응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이 늦어요. 얘가 말이 늦어서 이렇습니다 하면 얘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바쁘셔서 정작 얘를 올곧게 바라보고 가치롭게 여기는 일은 또 되게 어려운 일이라 그마저도 얘가 정말 가치롭게 여겨질 수 있도록 놀이에 대한 이렇게 수용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이런 격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말할 때 많이 모방해 주시라고 그리고 아이가 행동할 때 많이 모방해 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주도성을 갖게 되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말을 해서 뭔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갖게 되죠. 요즘 서점 가니까 아빠가 놀아주는 방법 같은 아이랑 놀아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던데. 네, 네.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저는 이제 오셨을 때 빌려드려요. 너무 없다고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어떤 아버님은 퇴근을 딱 하시면 집에 이불로 이렇게 성도 지어놓고 막 이렇게 별걸 다 하신대요. 근데 애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무능력함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놀이를 이렇게 책을 보고 막 어떤 제안을 하면 너무 좋은데 당장은 먼저 아이 수준에서 눈높이를 좀 맞춰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아버님이 이제 다량의 독서량으로 인해 이렇게 지식만을 가지고 놀기에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 함께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소통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먼저 조금 네. 파악을 하고 관찰을 하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네. 아이랑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 그 놀이의 확장을 조금 이어가는 것이 네. 좋은 방법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많이 웃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지만 말을 막 잘하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재밌는 경험이 많아야 아이도 자기가 뭔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활동들을 통해서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저는 애들이 좀 많이 커서 그렇게 안 놀아줘도 잘 놀더라고요. 이제 시기가. 어머님들은 그래도 실제적으로 언어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떻게 언어 치료를 하시나요? 아이마다 언어 치료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아이마다 또 장애가 네, 갖고 네. 있는 그 군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청각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일상에서 아이가 이제 잘 못 들었을 때 경우에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발달 지연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분리가 되면 이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도와주죠. 네. 선생님 실제로 언어 재활을 하시면서 늘
성공적인 케이스만을 경험하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때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경험을 하셨고 어떤 때 조금 어려웠던 시기를 재활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감정 개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져온 어떤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항상 이제 머릿속에 제가 치료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어떤 때 저 도움을 주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치료하는 아이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료사와 신뢰가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으면 제가 치료하는 방향을 엄마가 믿고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고 그런 경우는 엄마도 느끼고 저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좀 삐그럭삐그럭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에 제가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많이 써줬는데 엄마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늦게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청각장애 아이인데 보청기를 끼고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말을 잘 하지 않아서 어머님이 이제 가까운 곳으로 오셨어요.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주도성이 많이 늘어나면서 얘가 말을 막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또래 연령하고 같은 수준이 돼서 이제 종결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엄마가 굉장히 협조적이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아이에게 말할 때 속도라든지 아니면 듣기 환경을 조금 더 제공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빠나 엄마나 할머니나 이제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협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지금도 내내 굉장히 감사하고 계시고 저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었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치료사를 굉장히 신뢰하는 마음, 네. 치료사와의 그 네. 신뢰관계가 관계, 굉장히 예. 중요한. 저는 그걸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치료사가 신뢰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와 또 치료사가 잘 맞아야죠. 예. 그런 이제 전제하에 부모님들도 치료사를 잘 신뢰해주고 그래서 약간의 그 카메라 삼각대처럼 이게 팀 플레이가 잘 되면 뭐가 돼도 되고 뭘 해도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많죠. 그리고 또 발달 지원이라고 이제 아빠가 얘가 자폐야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보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놀 때 줄을 세워서 놀고 혼자 이렇게 노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 말을 듣질 않는 거죠. 말귀를 엄마는 알아들으신다고 했지만 제가 관찰했을 때는 말귀를 알아듣지 않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수업이 들어가면서 엄마가 아이와 이제 속도를 맞추고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그러자 아이가 이제 말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종결을 하고 그 뒤에 또 만났는데 발달적 수준이 굉장히 정상 발달 안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어린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다 처음이잖아요. 잘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빠와 엄마를 건강하게 잘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도와주면 굉장히 가족 안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또 자라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몰라서 우리 아이가 많이 방치됐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가족 안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제 놓친 게 있었는데 루소가 말하길 바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은 그 학교라고 말했거든요. 배움의 공간이라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똑같은 장소의 놀이터라도 어느 날은 바람이 불고 어느 날은 눈이 오고 어느 날은 친구가 있고 어느 날은 친구가 없고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더라도 아이는 다른 느낌으로 바깥 환경을 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이제 뭔가 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러 가지 치료와 여러 가지 이제 재활에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때로는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이와 심심하게 노는 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자극을 좀 촉진받을 수 있는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절히 아이에게 제공해 주셔서 스스로 편안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언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심부름 해서 아이가
계속 인지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뭐 기저귀를 차는 아이라면 기저귀를 가져오게 하고 기저귀를 치우게 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가 됐다면 수저를 식탁에 놓게 한다든지 그래서 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수저, 뭐 젓가락, 뭐 포크 할 수 있는 그 상호작용이 되게 많죠.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도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제 어지럽히는 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빨래를 갤 때도 뭐 양말 하나 개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거. 청소를 할 때도 아이가 청소를 이제 같이 뭐 이렇게 밀어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심부름을 시키는 일들 그리고 또 이제 TV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작용 문제도 그렇고요. 아이가 되게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부득이 TV를 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네. 그냥 뭐 설거지 하거나 집안일이 너무 바쁘고 그러면 너 이거 네. 보고 있어.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적인 생각들 어떤 게 있으시냐면 또래 친구들하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캐릭터를 이제 논해야 되는데 TV를 안 보니까 얘만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같이 뭔가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TV든 같이 보셔야 된다면 보여주셔야 한다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네. 그리고 볼 때 아이가 뭘 보는지 아셔서 얘가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 제스처로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만화나 TV 프로그램은 제가 별로 권하지 않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던데. 네. 대사 없이 네. 표정과 이상한 음성 소리로만 네. 이렇게 화면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그렇죠. 물론 이제 유머 감각을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 발달이 촉진돼야 되는 아동인 경우에는 가급적 간단한 뭐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노출을 시키셔야 되면 함께 하셔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셔서 함께 뭘 짚은다면 같이 짚어보시고 그리고 뭐 춤을 막 추는 것 같으면 같이 춤도 좀 춰보셔서 아이가 이렇게 모니터 안에 갇히지 않도록 밖으로 튀어나와서 함께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책 읽기도 굉장히 좋은 활동인데요. 근데 엄마가 혼자서 계속 말하는 거는 그 의미가 전달이 되게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도 요즘은 대화식 책 읽기라고 해서 아이가 먼저 책을 보고 뭔가 이렇게 말할 거리를 찾아내면 부모가 덧대주는 방법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아이의 상상의 나래를 덧대주고 아이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식의 이제 책 읽기 프로그램도 되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바깥 사람들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근데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갖게 기회를 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달달 창고를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미국 속담, 인디언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달달 창고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아이들 특수교육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잘 주셔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에 걸쳐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 그게 달당 창고여서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당 창고 문 닫습니다.